여러분 만약에 부모님 혹은 시부모님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면 요양원에 모실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혹시 내가 일상생활이 혼자 불가능해지는 몸 상태가 되어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식들의 말대로 요양원에 들어가실 생각이신가요? 사실 그 누구도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반대로 자식들과 며느리 입장에서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어르신을 모신다는 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어머님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어머님이 70 후반입니다. 젊었을 때 이혼을 하셔서 혼자시고요. 건강 체질이 아니셔서 젊을 때부터 병치레가 잦으셨어요. 그러다 뇌 쪽에 종양이 있으셔서 수술도 여러 번 하셨고 지금도 뇌질환으로 입원을 자주 하시고 관절 때문에 움직이시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그나마 시이모들이 근처에 살아서 급할 때는 챙겨주시고요. 저희가 그나마 가깝게 사는데 차로 왕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남편 동생은 경기에 살고 있는데 아직 미혼입니다. 요즘 어머니가 자주 힘들다 하시고 또 거동이 힘드시니까 어디 운동을 하지도 못하고 병원 다니시는 것도 그렇고 하니 큰아들한테 많이 기대시나 봐요. 저도 할 만큼은 하는데 어머니 자체가 워낙 아들하고 저한테는 하대를 많이 해서 어머니 성격 맞춰주기가 저는 힘들더라고요. 얘,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니? 라면만 먹이는 건 아니겠지? 내일 병원 갈 거니 늦지 마라. 아들은 또 효잔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나 요즘 어머니를 어떻게 케어해야 할 것 같냐고 이야기를 꺼내길래 그럼 요양원 가셔야지 그랬어요. 내가 장남이고 어머니 나이도 젊고 정신도 말짱하신데 요양원은 절대 안 돼. 나는 못 보내. 현대판 고려장같이 느껴진다고. 그런 방법이 있어? 그러자 남편이 큰 숙모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숙모님이 장남이랑 결혼해서 시모 아버지를 혼자 20년 케어하셨다고. 그러다 할아버님 치매 초기 오고 숙모님 우울증 걸리니 그때서야 자기들도 요양원 보내고 그 이후로 숙모님 집안과는 절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시어머님도 장남이 부모 아프면 모시는 거고 보살피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래요. 또한 자기도 그 정도는 아니라도 보수적인 집안이라 장남이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지금 사시는 집 정리하고 조금 더 보태서 근처에 살면서 케어하고 싶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시어머님 혼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맞벌이에 어머님 케어까지는 자신도 없고요. 그냥 합가하자.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돼? 아직 나이도 어리신데. 곧 80이신데 뭘 자꾸 어리다고. 그러고 이사 힘들다 그러니 신경이 예민해지는 게 사실인데 요즘 정 힘들면 요양원 가셔야 하는 게 매정하더라도 맞지 않나요? 정신은 말짱하신데 케어가 필요하시면 요양원은 보통 안 가시나요? 이걸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들의 입장과 며느리의 입장 모두가 이해가 갑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정답이 없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니 죄를 짓는 것 같을 것이고 그렇다고 아내가 직접 모시기에는 아내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해도 막상 모셔보기 전까지는 그 힘듦을 가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요양원으로 들어가지만 들어가고 나서는 너무 후회스럽고 나오고 싶을 것입니다. 다음은 80대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남긴 마지막 일기입니다. 열심히 살 때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쏜 화살 같다 하건만
할 일 없고 쇠하니 세월 가지 않는다 한탄이 시더이다.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 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천진난만하게 주는 하루 세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10여 남매 있음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 유명 인사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가 멀고도 험하였으리.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이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외롭기만 하더이다. 몸은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 하더이다. 가는 마당의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하더이다. 모진 비바람도 다 지나간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마음으로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고 싶다는 부분이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다음은 어느 부모님이 나이가 더 들기 전 자식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몸이 허약해져 병에 걸리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우리 곁에서 함께 지켜봐 줬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우리가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구나.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의 옛 시절의 모습을 너도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늙어서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늙어서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의 손을 우리에게 잠시 빌려다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너무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될 테니 말이다. 비록 우리가 너희들을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편지입니다. 이걸 보는 자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음은 요양원 할아버지가 죽기 전 딸과의 마지막 만남 사연입니다. 마지막 인사. 몇 년 전 일이다.
나와 같은 병실에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병은 깊었다.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다. 네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신다.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수로 오줌 빼주고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길에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부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을 한 명씩 가슴에 안아 개울물을 건네주었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배 안으로 내 발을 집어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꼭. 옆자리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여 가거라, 어여. 네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응석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하잖아요. 이제 지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이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자,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 달라고 했다. 할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창밖을 살폈다. 창문 밖, 멀지 않은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 흘러내렸다. 요양원에 들어간 부모와 그 가족들은 각자 저마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에 혼자 들어가는 할머니를 직접 모셔다 준 택시기사의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택시기사가 콜을 받았다. 주소가 찍힌 집 앞으로 가서 한참을 대기해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교대전 마지막 콜이라 포기하고 차를 돌릴까 하다가 일단 그 집 문으로 가서 불러보기로 했다. 그가 벨을 누르자 90살쯤 되어 보이는 하얗게 바랜 듯한 할머니가 나왔다. 그 뒤에 문틈으로 들여다 보이는 집안은 썰렁했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싹 지운 것 같았다. 벽은 휑했고 가구는 모두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먼 길 떠나는 주인의 집 같았다.
기사는 할머니의 여행 가방을 택시 트렁크에 싣고 출발했다. 뒷좌석에 앉은 할머니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으러 가는 곳 말이죠. 의사가 말하길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네요. 그 순간 택시 기사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왔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은 곳 없으세요? 택시 기사가 물었다. 내가 처녀 시절 일하던 회사도 가보고 싶고 죽은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며 살던 집도 보고 싶어요. 기사는 할머니가 살던 예전에 인연이 있는 곳을 돌아다녔다. 할머니는 삶의 기억과 질감이 묻어있는 골목길과 낡은 서민한옥을 보면서 메마른 눈가에 촉촉한 물기가 돌기도 했다. 이젠 피곤하네요. 요양원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와 할머니는 잠시 후 도시 외곽의 작은 요양원에 도착했다. 2명의 간호사가 나와서 할머니를 맞이했고 택시 기사는 트렁크 속에 가방을 꺼내서 앞에 놓았다. 요금이 얼마죠? 할머니가 물었다. 오늘은 무료입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걱정하는 표정으로 돈을 주려고 했다.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택시기사는 그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고 할머니 역시 2팔로 택시기사를 안아주면서 말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참 두렵게 느껴지는 단어임과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빨리 요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거나 내가 요양원에 들어갈 때가 되더라도 기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